또 그 사람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했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라요. 분명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주눅 들고 내가 너무 만만해 보이나 하는 자책감까지 듭니다. 더 화나는 건 그 사람은 멀쩡히 잘 지내는데 나만 속 끓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불 속에서도 그때 그 상황이 계속 재생돼요.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면서 혼자 리허설하고 내일 또 마주치면 어떡하나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억울하죠. 화를 내자니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참자니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만 무시당하고 싶으신가요? 화내지 않아도, 품위 잃지 않아도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곁에만 있어도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곁에만 있어도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 마음을 병들게 하죠. 특히 나이를 한두 살 더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 좋은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나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삶의 지혜가 쌓이는 만큼 인간관계도 현명하게 꾸려나가고 싶은 것이 모든 이의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바람처럼 모든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오랜 시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여러분이라면 분명 이런 순간들을 수없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사소한 말다툼, 믿었던 친구와의 오해와 배신, 직장 동료의 이유 없는 무시, 심지어는 카페나 상점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의 불친절한 태도까지. 모든 관계에서 늘 내가 을의 입장이 되는 것 같고 내 감정만 상하는 것 같아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그 순간의 불쾌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반복될까 하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죠. 혹시 나이가 들면 이런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역할이나 지위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새로운 형태의 무례함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기준으로 무례한 사람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나를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마음을 지키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혼란스러웠던 관계 속에서 명쾌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만만해 보이지 않는 태도를 위한 첫 번째 기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 여러분이 더 이상 관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를 무시하는 말을 웃어넘기지 마세요. 가볍게 넘기는 순간 당신은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60대 박미경 씨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 모임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한 친구가 대뜸 미경아, 너 살 많이 쪘다? 이제 관리 좀 해야지. 나이살 무섭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처음에는 멈칫했지만
이내 맞장구를 치며 깔깔거렸죠. 미경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불쾌했지만 모임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그냥 허허 웃어넘겼습니다. 친구들이 던진 말에 상처받은 기색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미경 씨는 그날 모임 내내 좋았던 기분이 사라지고 몹시 불쾌하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이런 식으로 남을 깎아내리며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미경 씨는 불편하고 불쾌했지만 뭐 친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냥 하는 말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나 하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경 씨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자신감마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이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기준으로. 이런 상황,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친한 사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와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존중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을 너무 쉽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주는구나 하고 더 심하게 행동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고 계속 웃어넘기면 상대방은 나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불편함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분만을 앞세우는 것이죠. 카톡 답장 하나를 보내거나 전화를 받을 때도 이 사람은 나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무의식이 상대방의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나 오랜 지인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넌 옛날부터 그랬잖아. 뭘 새삼스럽게 그래.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가만히나 있어 같은 말들이 반복되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능력한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 이런 불쾌한 말을 듣고 내가 상처받아야 하는지, 왜 나는 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고 억울해집니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나죠.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단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듣기 불편하다. 다음부터는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타지만 차분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솔직한 표현에 기분 나빠할까봐 혹은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걱정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내 감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줄까요? 상대방의 무례한 농담이나 비난을 받아주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이며 상대방에게는 무례함을 계속해도 좋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불편한 농담이나 무례한 발언을 들었을 때 그냥 웃어넘기지 마세요. 그 순간만큼은 이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상대방은 당신의 단호한 태도에서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다. 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훨씬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로 만들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불공정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당신의 호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50대 김철수 씨는 주말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철수 씨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늘 모임 장소 예약, 식사 준비, 심지어 모임 비용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빠지기 일쑤였고 철수 씨만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번은 철수 씨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건 그럼 누가 다 하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고 가족 모임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연락 속에서 철수 씨는
늘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야 했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가족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지인이 갑자기 밤늦게 전화를 걸어 대뜸 하소연을 시작하거나 직장 동료가 늘 중요한 업무는 나에게 교묘하게 떠넘기고 자신은 생색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정 때문에 오랜 관계가 끊어질까봐 혹은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싸우기 싫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불공정한 요구들을 묵묵히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상대방은 이 사람은 늘 내 말을 들어준다. 어떤 부탁을 해도 다 해준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절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기준으로. 거절하는 것은 때로는 매우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거절하면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한계와 소중한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라고 분명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신의 갑작스러운 거절에 당황하거나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라면 나의 거절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겁니다. 만약 나의 거절에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심지어 관계를 끊으려 한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공정한 요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용하려 들거나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내려놓자 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래 지속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관계는 아니니까요. 때로는 관계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불공정한 요구에 시달린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보호할 때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여러분은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며 나의 시간과 노력을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것을 불공정한 관계에 계속 낭비하지 마세요.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60대 이정숙 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태도에 상처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친구는 늘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았고 정숙 씨의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너는 왜 그렇게 유난이냐,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타박하거나 심지어는 정숙 씨의 개인적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헤어지면 안 되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하면서 불평등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정숙 씨는 더 외롭고 공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상하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런 관계, 혹시 여러분 곁에도 있나요? 나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고 나를 무시하며 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유지하곤 합니다.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하는 명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결국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기준으로,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모든 상처와 고통을 감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고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관계가 아니라면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이 관계는 나에게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나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쯤에서 내려놓자 하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나 아쉬움, 그리고 오랜 시간에 대한 미련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에게 주는 고통과 스트레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때로는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 불필요한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한정된 시간이며 그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들에게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며 나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세 가지 기준은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평온을 지키며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을 웃어넘기지 않고 단호하게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고 반복되는 불공정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 이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이것은 상대를 이기고 복수하는 유치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로부터 나의 소중한 마음과 자존감을 지키고 내 삶의 평온을 되찾는 현명한 과정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관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래, 이쯤에서 내려놓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길 겁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응원합니다.